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바로 안전 송영 교육인데요.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하게 모시는 운전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죠. 이게 그냥 운전 잘하는 기술, 그게 아니거든요.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정말 막중한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이 문제 한번 보세요. 정말 가슴에 팍 와서 꽂히지 않나요? 단 하나의 신호 위반. 딱 한 번의 실수가 우리 어르신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정말 무서운 경고죠. 우리가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매 순간 이 말을 꼭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요, 이 6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짚어볼 겁니다.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의 무게는 어느 정도인지, 실제 도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,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될 것들까지. 마지막엔 우리 스스로를 위한 다짐도 함께 해볼게요. 자, 그럼 시작해볼까요?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. 어르신을 모시는 일이 왜 그렇게나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일인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그 심각성을 느껴보겠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전체 교통사고 중에 무려 70%가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? 바로 교차로입니다. 우리가 매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니는 바로 그곳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 거죠. 진짜 잠깐 한눈판 사이에 큰일 날 수 있는 곳이에요.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. 만약에 그 위험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까지 했다? 그러면요, 사망률이 그냥 사고보다 3배나 높아진대요. 3배. 아, 조금 늦겠다 이거랑 사람 목숨이 위험해진다. 이 둘 중에 뭘 선택해야 할까요? 답은 너무나 명확하죠. 자, 그럼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피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? 바로 기본을 지키는 겁니다. 두 번째 주제에서는요, 도로 위에서 이건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한다 하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기본 원칙들을 알아보겠습니다. 신호등,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오늘만큼은 다시 한번 머릿속에 확실히 새겨두자고요. 빨간불, 무조건 정지선 앞에 딱 서야죠. 노란불, 이거 갈까 말까 고민되잖아요. 안 됩니다. 무리하게 지나가려 하지 말고 안전하게 멈추는 게 먼저예요. 그리고 초록불, 켜졌다고 바로 쌩 출발하면 안 돼요. 좌우 한번 쓱 보고 한 2, 3초 여유를 두고 출발하는 습관,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. 기억하세요. 지각하는 것보다 사고 나는 게 100배, 1000배 더 큰 손해입니다. 그리고 이건 진짜 절대 네버 안 되는 겁니다. 바로 중앙선 침범이랑 과속. 앞차가 답답하게 가고 길이 좁아도요. 중앙선은 그냥 선이 아니에요. 생명선입니다.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. 그리고 과속. 어르신들은 뼈가 약하셔서 우리가 살짝 쿵 하는 충격에도 급브레이크 한번 밟는 거에도 크게 다치실 수 있어요. 시속 20km만 넘겨도 중과실로 처벌받는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. 자, 기본 원칙은 이제 확실히 알았죠?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 도로에서 마주치는 여러 상황들에서는 어떻게 운전해야 안전할지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앞지르기,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하는 운전기술 중 하나죠. 3단계만 기억하세요. 첫째, 확인. 지금 추월해도 되는 구간인가? 저 맞은편에서 차는 안 오나? 꼼꼼하게 확인하는 거죠. 둘째, 진행. 깜빡이 딱 켜고 옆에 계신 어르신께도 어르신, 잠시 앞질러 가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안전하게 쓱. 마지막 셋째, 복귀. 앞차랑 충분히 거리가 벌어졌다 싶을 때 원래 차선으로 돌아오는 겁니다. 이 확인, 진행, 복귀 3단계 꼭 지켜주세요. 도로에 그어져 있는 선들, 이게 다 운전자들끼리의 약속이잖아요. 이 표를 보면 아주 간단해요. 노란색은 중앙선, 흰색은 같은 방향 차선, 그리고 점선은 해도 돼, 실선은 절대 안 돼. 이거죠? 이것만 기억하면 차선 바꿀 때 헷갈릴 일이 전혀 없겠죠? 특히 앞이 잘 안 보이는 곳 있잖아요. 교차로나 횡단보도, 커브길 같은 곳. 이런 데서는 절대 앞지르기 하면 안 됩니다. 위험해요. 그리고 횡단보도, 여기선 무조건 사람이 왕입니다. 보행자가 길을 완전히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무예요, 의무. 특히 우리 어르신들처럼 걸음이 좀 느리신 분들이 건너고 계시면 마음속으로 천천히 안전하게 건너세요 하면서 충분히 기다려드리는 여유가 필요합니다. 자,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.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들은요, 그냥 법규 위반 수준이 아니에요. 이건 우리 어르신의 생명과 바로 연결되는 거의 범죄 행위나 다름없는 것들입니다.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주세요.
무면허 운전 그리고 음주운전 이 두 가지는 어떤 이유를 갖다 대도 용서가 될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. 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됐는데 운전대를 잡는다? 말도 안 되죠. 전날 술 마셨는데 아침에 괜찮겠지 하고 운전한다? 절대 안 됩니다. 그리고 약 드시고 운전하시는 분들 처방약 중에 졸음 오는 약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도 꼭 확인하셔야 해요. 이것뿐만이 아니에요.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아주 위험한 행동들이 더 있습니다. 편하자고 인도 위로 차를 올려서 어르신을 태우고 내리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어르신이 차에 완전히 앉으시고 문이 철컥 닫히는 걸 확인하고 출발해야 해요. 안 그러면 승객이 떨어지는 끔찍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. 안전벨트는 뭐 말할 것도 없죠? 기본 중에 기본. 우리가 흔히 스쿨존,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거기가 아이들만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. 어르신들도 많이 다니시는 공간이죠.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시속 30km 이하로 거북이처럼 가야 하고요. 잠시라도 차를 세우거나 주차하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. 언제 어디서 사람이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항상 긴장하고 주변을 잘 살펴야 해요. 만약에 우리가 이런 규칙들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?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? 그리고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 5번째 주제에서는 바로 그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열대 중과실, 이거 한 번 저지르면요, 한 사람의 인생이 그냥 통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. 피해자랑 합의를 하던 말던 상관없이 전과자가 되는 형사처벌, 어쩌면 평생 갚아야 할지도 모르는 민사상 손해배상, 당장 운전대를 놓아야 하는 면허정지나 취소, 그리고 나 하나 때문에 내가 일하는 센터 전체가 욕먹고 문 닫을 수도 있는 사회적 책임까지, 이 4가지 책임의 무게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지 않나요? 자, 그래도 만약 사고가 났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 순서대로 하셔야 합니다.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. 동시에 바로 센터랑 어르신 가족분들께 연락드리고요. 보험회사에도 바로 신고해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없는 와중에도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해 두는 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 순서네요.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들, 그 규칙과 책임의 무게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스스로와 또 우리가 모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약속을 한번 다짐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이 4가지 약속, 마음속으로 저와 함께 다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째, 내 차에 타신 어르신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겠습니다. 둘째, 12대 중과실 법규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. 셋째, 조금 늦더라도 조급해하지 않고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하겠습니다. 마지막 넷째, 오늘처럼 계속 배우고 익혀서 더 나은 운전자가 되겠습니다.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 아닐까요?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하나만 던져봤으면 합니다. 오늘 내 운전, 우리 어르신이 정말 마음 놓고 탈 수 있었을까? 이 질문에 매일, 매 순간 망설임 없이 네!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